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도내에서도 애국지사 유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애국지사 유족 유문에 이어 독립유공자와 나라사랑 유공자 포상, 경축공연과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은 전남 지역 독립운동가인 고 김한필, 고 박동준 2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청에서는 항일투쟁 그림과 무궁화 그림 80점, 무궁화 나무 20여 그루가 전시됐고 도민 하나의 마음 프로젝트인 조각보 읽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광복 회원들의 이름으로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했던 이들을 독립유공자라고 하죠. 올해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2명의 유공자가 새롭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완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83살 박금선 씨. 올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고 박동준 선생의 아들입니다. 박동준 선생은 19살이었던 지난 1934년 바로 이 집에서 동지들과 함께 청년반을 조직해 해방운동을 결의했습니다. 다음 해 일본 경찰에 체포돼 8개월 동안 가혹한 고문을 받고 풀려난 뒤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받다 지난 1970년 숨졌습니다. 경찰에 고문을 많이 받아서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는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그렇게 아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동준 선생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항일운동 사실을 숨겼습니다. 선생 사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지난 2010년부터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며 번번이 거절됐고 세 차례만인 올해에서야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자식들한테 유언이라도 해서 아버지 고생했던 것이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일제가 만든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을 간단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숨어있는 내면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아마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닌가. 현재까지 집계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는 전국에 7,598명. 올해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 박동준 선생 등 전남의 애국지사 2명을 포함한 177명의 독립유공자가 명예로운 공로를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전남 지역에 등록된 BMW 리콜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600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리콜 대상 BMW 차량은 모두 2,706대며 이 가운데 어제 오후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647대입니다. 도내 각 지자체는 내일쯤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목록을 넘겨받아 소유자에게 운행정지명령과 점검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운행정지명령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소유자는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폭염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고흥군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가축 폐사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발생할 경우 4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폐사 피해가 큰 가금농가와 양봉농가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등 기존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이나 장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320여 농가에서 가축 55만 1000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만 22억 4,400만 원에 이릅니다. 여수 지역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76%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관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1,415곳이며 이 가운데 76%가 보험 가입을 마쳤지만 나머지 320여 곳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달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오는 2021년 한국형 발사체 첫 발사를 앞두고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시험 발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근엔 시험 발사체 장착과 기립에 이어 연동 체계를 점검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고흥 나로우주센터.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 발사체 종합 조립동의 문이 열리고 시험 발사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을 장착했고 길이 25.8m, 중량 52톤에 이릅니다. 발사체 전용 운반 차량에 실린 시험 발사체는 조립동에서 1.5km 떨어진 발사대까지 1시간에 걸쳐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리게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시험 발사체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한 발 한 발 로켓의 상태를 점검하며 함께 걷습니다. 지난 2013년 나로우를 발사했던 발사대. 시험 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일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발사체가 발사대 위로 옮겨지고 서서히 하늘을 향해 우주를 향해 세워집니다. 발사체랑 발사대를 연계해서 확인하는 시험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주간에 걸쳐서 발사대 검증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QN 기체를 발사대에 처음 거치를 해서 기립하는 작업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뉘어놓은 상태에서 조립된 발사체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세워놓고 발사대와의 연동 체계 등을 시험하게 됩니다. 10월 말 시험 발사를 앞둔 점검 과정입니다. 2021년에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는 1단에 75톤 엔진 4기, 2단에 75톤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를 장착하고 1.5톤급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국내 첫 우주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의 성패는 이 같은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75톤급 액체 엔진 자체 개발의 완성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0월에 하는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개발했던 75톤 엔진에 대한 비행을 통한 검증 완료, 이런 기술적인 의미를 갖겠습니다. 폭염보다 뜨거운 연구진들의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대한 열의가 한국의 우주 선진국 진입을 한 걸음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 운영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3년 동안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설명회와 교육부 협의를 거쳐 선정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국립 수준의 비용이 지원되는 정부 사업으로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광양시가 어린이 보육시설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광내 140여 곳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기존 40% 자부담이었던 친환경 식재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가운데 60%를 기존 현물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섭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13일 국회 특활비 폐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특활비 완전 폐지를 위해 도내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내일 교섭단체 대표 특활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교내 주차장과 일부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순천대는 평일 심야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농구장 등 일부 시설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해 원도심 주차 문제 해소와 주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무료 개방은 지난달 순천시와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시설 보수를 통해 추가 개방도 이루어집니다.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 인지기능 점검과 운전 기능 수준 확인, 운전 습관 점검 등 안전운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컨설팅에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80명 이상이 참여해 안전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